자, 그 뒷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이제 폐수가, 압록강이 폐수라 그랬잖아요. 압록강이. 아, 그리고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여태까지 대륙 역사에서 이 소안을 갖다가, 그죠? 어디 갔냐? 소안을 우리가 평양이라고 했잖아요. 소안을 우리가 평양이라고 보고 많이 봐왔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 대륙 역사를 할 적에 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사서 측의 기록도 그렇고 또 구한말에 왔던 외국인들이 쓴 기록에도 다 틀려요.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이제 고평양이 있고 이후에 평양이 틀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서양인들이 쓴 그 기록에 보게 되면 평양은 압록강의 인렛이면 이게 인입구 맞죠? 인렛, 그죠? 아울렛 인렛 하잖아요. 인렛, 압록강의 인렛에 평양이 위치해 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 압록강이 있고 이쪽 어디에 평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평양에 갔을 적에 겨울철에 갔더니 낮에는 30도까지, 영하 30도, 또 낮에는 영상 30도까지 올라가더라. 사막지구죠. 여기가 사막 아닙니까? 이쪽이 요동평양이 이제 사막이죠. 이쪽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가 평양이 우리가 저 소안을 평양으로 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구한말에 고종 황제가 다른 데 어디도 안 나오고 외국인 기록에만 나와요. 평양의 제2의 황도를 건설하려고 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2의 황도를. 그러면 만약에 요 소안이 여기 평양이고 요 옆이 한양이라 그러면 키로수가 200~300km인데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걷다가 제2의 황도를 건설하는 게 웃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거리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폐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동국여중남 평안도 의주목에 송사에서 고려가 압록강으로 한계를 삼았다 나오죠. 그러면 고려 때도 이른바 중국이라는 이쪽 땅과 이 압록강을 경계로, 이쪽은 중국, 이쪽은 조선으로 삼았다는 기록입니다. 이게 여기가 아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주승남 다시 평안도 평양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사마천의 열전, 요게 이제 저 문헌통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한이 흥하자 요동의 고세를 닦아 해수를 이르러 해수의를 경계를 삼았다. 자, 그러면 요동을, 우리가 여기는 지금 요동을 이쪽으로 갖다 놨잖아요. 요동이라는 데가 요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여기가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20년 30년경에 영국의 그 로드 아머스토가 대륙을 돌아서 충청도 해수 쪽에 충청도 비연감이 로드 아머스토 선장과 통화를 하면서 청나라에서 맨 처음에 우리 나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졌는데, 나중에 요동을 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놓고 왔다라는 기록이 명확히 존재하잖아요. 지금 영문 기록으로 그 박살낸 데가 여기가 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산동을 지금 일로 갖다 놨잖아요. 산동, 현재 산동만도로.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 공부할 적에는 9세기에 그 아랍의 지리학자 쿠르다베가 신라를 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라를 왔다 가면서 기록을 남겨서 그 갖다 비단길을 명명했던 독일의 지리학자 리토펜이 인용을 하면서 감숙성의 경계 너머에 산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산동을 또 요 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산동이다라고 그때 봤었는데, 이게 다 오류였다 이겁니다. 오류였다. 산동은 어디 있었다라고 나오냐면, 저 영국 사람이 쓴 만주에 대한 기록에 보게 되면은 산동은 남만주에 존재했다고 나왔어요. 남만주. 그럼 만주가 이렇게 있을 적에 남쪽이 이쪽입니다. 남만주가. 예? 산동은 요 자이산호 끝에, 여기가 산동이고 여기가 등주예요. 등주. 우리 역사상에 나오는 등주에서 배를 타고 동북으로 올라가서 해를 타고 왔다. 여기가 등주이자 산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구한말 기준입니다. 구한말 기준. 그래서 요동의 고세라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편을 보게 되면 현재 문헌통고에 저 사마천의 열전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 평안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당서에 이르기를 낙랑군은 산의 둘레를 따라 성밖길을 삼았는데 남쪽으로
폐수가에 임하였다. 그러면은 낭랑이라는 것이 요 폐수니까 요쪽에 산을 등지고서 낭랑군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산에서 계속 물이 쉬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 옥토예요. 옥토. 근데 요 밑도 쪽은 사막인데 요 위쪽은 작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낭랑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있잖아요.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해행하여 남쪽으로 바닷길을 끼고 폐강옥의 초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등주에서 요쯤에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 동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란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양제의 동정조서에 말하기를 창해를 배로 천리를 가서 폐강을 가로질러 가면 평양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자, 창해라는 것이 바로 이 발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지금 현재로는 한 200-300km 돼요. 근데 예전에 더 컸겠죠. 지금은 뭐 물이 빠졌으니까 여기를 가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지금의 대동강이 폐수가 되니 명백하다. 그런데 문헌통고에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는 것은 압록강을 가리켜 폐수라 한 듯하니 대개 전해 듣기를 잘못한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폐수가 여기 압록강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나머지 책들은 다 폐수가 압록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아홉놈은 압록강이 폐수라고 한 거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딱 한 번 아니라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건 일본들이 교열한 거죠. 100%. 예? 대동강 이 반도에다 맞추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선사를 하면서 안다는 것은 이런 걸 갖다 구분해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비교 논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압록강이 명확하게 폐수가 맞다라는 것이죠. 네? 대동강 이거는 이쪽 반도 역사에 맞추기 위해서 교열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고려인 그 자료에서 제가 저 두 가지만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군육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압록강 지역에 2개의 호수가 있다고 했다. 그 2개의 호수는요, 2개의 호수를 갖다 쌍호라 그래. 똑같이 생겨가지고 압록강의 구룡은 서쪽 옆에 바로 자리 잡고 있다. 구룡현이 보이는 산을 넘어서면 그것이 갑산의 지역이 된다. 지금도 갑산의 지명이 남아있다. 자,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쌍호라고 있는데 그 그림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 검게 2개 똑같이 생긴 거 보이십니까? 눈처럼 돼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이렇게 까맣게 보이잖아요, 여기. 예? 호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쌍호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6페이지. 압록강을 몽고인 갱납사호로 바꾸어 놓았을 뿐 이지역의 토인들은 이 갱납사호가 조선의 압록강임을 알고 있다. 즉 이 한국고려님 가셔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랑. 그랬더니 토인들이 맞다, 여기가 압록강이고 저기가 갑산이고 이게 구룡현이고 저게 통군정이고 다 알더라 이거예요. 우리만 멍청하게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중국 놈들도 알고 일본 놈들도 알고 미국 놈들도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정치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이 어디서 놀고 했는지도 모르는 우리 그 쪼다죠, 쪼다. 응? 바보 멍충이. 멍충이 후손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그걸 갖다 벗어나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저희한테 손가락질 하는 놈들은 뭐냐 이거죠. 응? 중국은 장백산을 중하, 변경, 우의봉이라 부르고 압록강이 흐르다 물이 고인 곳으로 와룡만이라 그러고, 그죠?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다 고인 곳은 신선만이라 하고 압록강에 물이 휘어져 흘러나가는 곳으로 월량만이라 부르고. 자, 이름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쪽에 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을 싹 다 바꿔버렸다 이겁니다. 푸세에서 모르게. 하지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찾아내죠. 아무도 몰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고금지명대사전을 보시게 되면 압록강에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도 중간에 보시게 되면 금위, 중한, 이국 계수다. 즉 중국과 한국의 경계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압록강, 압록강이라는 것이 지금 여길 말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건 교열된 거죠. 현대 여기에 맞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금지명대사전의 위험성을 제가 이거를 얘기한 겁니다.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되지만 모르시는 분이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이건 이러고 여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겠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러시아 그 공문서에서 나온 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압록강 보시게 되면 이 장백산하고 백두산 같은 경우가 옆으로만 천리지 그 옆에 있는 산맥까지 하게 되면 거의 수천 킬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산림지대예요. 이 위쪽으로도 그렇고 이 묘양산 쪽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1897년에 이제 그 아관 파천에 따라 가지고 베베르의 입지가 커졌단 말이에요, 조선에서.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가 조선에서의 그 압력이 세졌죠. 그래서 저게 이제 베베르가 외상에게 1890년 1월 7일 보낸 비공식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월 3일 상해에 있는 러청은행은 조선 산림에서 업무계약 제14조에 의거 브리네르가 조선 정부에 지불한 보증금 15,000루블이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조선 정부에 통보해 줄 것을 요망하는 연락을 받았다. 즉 러시아가 고종한테 압록강 유역의 산림 벌목권을 요구를 했고 그거에 따른 그 벌목을 허가한다는 조건으로 보증금 15,000루블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수입의 4분의 1을 조선 정부에 지불한다. 그 다음에 조선 산림회사 소유의 목재소 기계 건물 등 모든 재산의 4분의 1의 소유권은 조선 정부가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 벌목하려면 기계가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의 4분의 3은 러시아가 돈 댔으니까 4분의 1은 조선에 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제가 아주 제일 분개하는 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얘기하게 되면 100g 고종은 멍청했다고 하는 것이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고종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강의 중에 고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자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고종 황제는 그렇게 우리가 알듯이 멍청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했고 오죽 똑똑했으면 명성황후를 일본 놈들이 죽여버렸겠습니까? 상대편이 너무 똑똑해서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병법에서는 너무 똑똑해서 죽인 거예요. 고종 황제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독살당해 돌아가셨잖아요.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독살당했다는 소리가 없다고 독살이 아닌가요? 온몸이 검게 되고 저기 7개 구멍에서 다 피가 나오고 아니 독살이 뻔한 것이지. 이등방문이 와가지고 해금 일사하고 나서 강압했잖아요. 물러나라 저기 도장 찍으라고. 고종이 뭐라 그랬으면 죽여라 차라리 나를. 예?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어떻게 멍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각은 우리가 대립조선을 안다는 것은 안 들어오는 역사적인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고종에 대한 평가, 또 구한말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산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산집이라는 문집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5.7원 잡록이라는 글에 보게 되면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만의 그 형세가 얼마나 웅장한가. 백의의 진관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일세. 여기서 이제 진관이라는 건 진나라의 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백의가 나옵니다. 백의. 우리가 이제 백의산하다. 여기서 백의 진관이라고 그랬는데 고전 번역본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백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나라의 강역이 굉장히 험해서 2만 명이 있으면 적군 100만 명을 당할 수 있다 해서 백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데가 있고 또 하나는 백이산하라는 면으로 가서는 102겹의 산세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휘감고 있어서 백이산하라고 한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조선을 여기다 놓고 요만큼이 다 조선할 적엔 100겹이 안 나오지만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충분히 나올 건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지금 2당 100이다. 그게 맞는 것인지 100이 겹으로 둘러싸인 건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1당 100이란 말을 써 2당 100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럼 102개의 산이 휘감고 있어가지고 그만큼 험고한 지역에 조선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용만은 본래 나라의 소문이니 여기서 보게 되면 서북방이 되니까 서라는 말이 하지만 여기서는 북방이지 왜 이게 여기가 압록강이 서쪽이 됩니까? 북문이지. 반도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보세요. 말리 달린 긴 강이 100대서 나오니 그죠? 압록강이 4,500km가 넘으니까 말리잖아요. 딱 나왔지 않습니까? 오산지에 말리 달린 강이라고. 자, 그래서 그거로 하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호사설 제2권 천지문 발의 황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간단히 읽겠습니다. 백두산의 근원이 서북쪽으로 뻗은 것을 장령이라 하고 백두산의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쪽으로 뻗은 걸 장령이라 하고 백두산의 물이 북쪽으로 흑룡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갖다가 혼돈강이라 하며 백두산의 남쪽 물이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걸 갖다가 두만강이라 하고 서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압록강이라 한다. 여기 매치되잖아요, 다. 이쪽이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 성호 이 선생이 얘기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해가 그리고 이제 참고로 두만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없고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뭐 두만강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신문집에서는 남이 장군이 두만강수 운마무 있죠, 백두산성 나도진 그 외에는 이렇게 두만강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번에 제가 한번 그 러시아의 그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간도 부분을 다시 한번 하면서 두만강을 같이 매치시킬 수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이 두만강이 있고 간도를 이 길림성 위쪽에다 갖다 놨잖아요. 동간도 소간도 무슨 협곡을 기준으로 해서 된다라고 써놨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쓴 기록이나 이걸 보게 되면 간도는 두만강이 관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만강을 관통을 해 들어가서 서쪽이 서간도, 동쪽이 동간도입니다. 그래서 여긴 잘 안 나타나는데 요점이 이렇게 간도가요. 저기 보게 되면은 지금은 현 만주에서 무지 큰 거로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산이죠, 이게. 산이고 두만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뭐라 그러냐면 간도는 동서폭이 50마일. 그죠? 그 다음에 남북이 70마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딱 맞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나오냐면은 요 부분으로 나와요. 요게 이제 아바칸이라는 러시아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이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릉 또는 저 장수왕릉보다 3배에서 5배가 컸는데 이 축성하는 모양이 똑같아요. 네? 이 바깥에다가 옆에다 큰 빗장돌 세우는 것까지 똑같은데 크기가 3배에서 5배 큰 게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러시아 학자가 그게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해석을. 뭐 딱 알죠? 여기가 광개토대왕이 있던 데구나, 여기가. 그래서 이쪽 보시게 되면 요 강줄기를 따라서 여기가 다 옥토입니다. 여기가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간도도 이 두만강변을 따라서 여기만 다 농사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댐을 만들어 놔가지고 현재 이쪽이 폭이 1km가 넘습니다.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60도선입니다. 그럼 조선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조선대 오로라 관측 기록이 나왔다면은 오로라가 보이는 지역에서 관측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로라는 지금 현재 60도에서 65도 선에서 관측이 되는 걸로 나와 있다.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을 상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65도예요. 그럼 이 사이, 그럼 옛날에 여기를 걸어갔겠습니까? 여기는 늪지하고 저 동물들 이런 것 때문에 간다는 거는 걸어서 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물길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물길을. 그리고 이 물길이 엄청난 거대한 산에서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배가 다닐 정도의 물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걸 타고 가가지고 이 지역에 있었던 진에서 여기서 오로라 관측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 두만강 줄기를 타고 여기 두만강에서 어떻게 관측을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갑니까? 청나라 땅인데 그 당시에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4군 6진 있잖아요. 4군은 이쪽이고요. 6진은 이쪽이에요.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막 저기 삭북이라 그래요. 삭북. 춥고 사막밖에 사막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사막이라고 해서 다 사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자를 보시게 되면 한자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자가 두 개잖아요. 돌석자를 쓰는 사자와 삼수변을 쓰는 사자가 있잖아요. 틀리죠? 우리 똑같이 사막이라고 그러지만 물이 저기 모래가 있는 사막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이런 데처럼 물보다는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이 사막이 이걸 써야겠죠. 삼수변을 늪지니까. 이런 사막은 돌석자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고비 사막이라든지 이런 몽고 이런 쪽에는.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써버리잖아요. 같이 사막 치면 저 두 자 다 써도 그냥 사막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다 사막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나중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891년에 이제 처음 건설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연해주란 말을 쓰잖아요. 여기 상수변이 들어가나요? 연해주 할 적에? 자, 연해주라 할 적에 이건 물길 따라할 연이에요. 그러면 지금 연해주를 일로 갖다 놔두는데 이 한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연해주니까 이런 데 다 연해주가 되지. 그죠? 물길을 따라서 바다처럼 넓은 땅이 있는 데가 연해주. 이게 연해주인데 여기가. 러시아가 가져가고 나서 이게 연해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5천년 역사의 압록강이 바로 이 현재의 오비강, 그 다음에 두만강은 바로 현재의 예니세이강이 바로 조선의 두만강이었다. 그렇게 해서 1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